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리입니다. 화요일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화요일 오늘장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기분 좋게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의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맨날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어제 방송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 증시 연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TSMC는 5%대 급등, 이 브로드컴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AMD는 3.56%, ARM은 4%대 상승하면서 주요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 메타와 테슬라는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강세는요, 이 미국의 상무부가 이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는요, 이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면서 이 중국이 차세대 고급 무기 체계와 인공지능, 또 고성능 컴퓨팅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선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패키지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이 기술주에는 전체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서 이 네덜란드와 일본은 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좀 전반적으로 온기가 들었던 건데요. 이 한편 연준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하하겠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는 현재로서는 12월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한 후에 그 속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정말 오랜만에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혹시 어떻게 오늘장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 오후 들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인 덕분에 오랜만에 좀 따뜻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랠리가 강한 흐름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크겠지만 저는 또 다른 테마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지난 10월 고온 초전도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서죠. 전자결정을 발견했다는 소식 덕분에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초전도체 관련 두 번째 공동 특허 출원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바람이 오늘 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캐피털의 대주주인 파워로직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오후 들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장 초반 강하게 상승폭 키우면서 10% 넘는 상승 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2008년에 설립된 퀀텀 에너지 연구소 LK99죠.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LK99가 상용화된다면 에너지를 비롯해서 교통, 의료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정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공동특허 출원 소식이 참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 종목도 4%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 보여줬습니다. 네, 초전도체 한 10월 중순 정도였나요? 이 세계 첫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좀 간만에 돌아온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아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특징주로 방산 재지 관련주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도 드론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드론이 이제 군에서도 적극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린 포장이 골판지 드론에 최적화된 골판지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현재 소형 골판지 드론 도입과 관련해 막바지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드론은 대당 약 500만 원 상당으로 수천억 전투기 파괴가 가능한 골판지로 제작한 스텔스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 준 드론 작전 사령부에 실전 배치할 방침으로 골판지 원지 제조 국내 1위인 테린 포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골판지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찰미 공격에 사용해서 경제성과 작전적 효율성 등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테린 포장은 글로벌 세아 그룹 계열사인 골판지 박스 포장재 생산 기업으로 국내 1위 골판지 제조 기업입니다. 가벼운 고강도 경량 골판지를 제작해 골판지 드론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이 골판지 드론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판지 제조업종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웬 골판지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골판지로 이제 드론을 만들어서 좀 공격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게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신무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인 아나운서는 오늘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제가 또 하나 주목할 테마는 바로 액침 냉각 관련주였습니다. 글로벌 AI 열풍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인데요.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리고 이 새로운 수출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마친 액침 냉각 핵심 소재 관련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는 2028년까지 연구 개발에 무려 18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적극 추진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분기 출시될 AI 칩부터 액침 냉각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대형 냉방기죠. LG전자의 칠러 수출 확대가 정해지면서 LG전자도 오늘 상승폭 보이는 하루였고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건 한중 NCS였습니다. 7%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 넘게 성장하면서 오늘 시장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자, 머스크의 스타트업 xAI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반도체를 주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가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AI의 발전, 데이터 보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테마인 것 같은데요. 이 AI 시대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액침 냉각, 이 냉풍, 냉각 이쪽에 전기가 한 50% 정도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산업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미증시와 국내 증시 이야기 다양하게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의 전략을 만드는 포트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번 주 부동산 소식 중에 대출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내년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 DSR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당국이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대출을 규제하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전세 대출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내수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자칫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권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처럼 자체적인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택담보대출 말고 좀 다른 대출 규제에도 이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과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1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이 많아질수록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기업 대출로 자금을 전환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를 또 받을 때 좀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그에서 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 비율이 내년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전세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권의 자율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방침을 하기로 했는데 또 이에 반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율 규제 방식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대출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이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네, 연말이 된 지금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국내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9만 5,058가구에 달합니다. 그중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5만 2,798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이 2만 1,360가구로 두 번째, 캐나다, 대만,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집중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36,75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 3,085가구, 인천이 9,40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이 4,8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산, 수원, 시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택뿐 아니라 토지 소유에서도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565만 제곱미터로 전체 국토의 0.26%를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소유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7.9%, 유럽인은 7.1%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로 임야와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참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주택 보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규제 및 시장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과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열렸습니다. 참여업체 중 첫 번째로 이 성신푸드의 정영석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 업체 중에 하나인 성신푸드 본부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성신푸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철원 오대쌀 식혜와 성신 수정과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식혜가 이번 전시회에서 정말 엄청 인기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객 호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본 현지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내에서도 좀 고퀄리티 있는 식혜를 생산하면서 최근에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혜 인기 비결은 뭘까요? 뭐가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전통 식혜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 제조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이다. 예, 그것이 다 알려진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 것이 그 회사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들어보니까요, 이 네. 식혜가 쌀이 남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랑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브랜드별로 봤을 때 보통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철원 오대쌀 식혜는 특정 쌀을 이름을 걸고 내거는 식혜이기 때문에 남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철원 오대쌀 중에서도 유기농 쌀만 가지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 탑 클래스의 재료를 가지고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혜가 엄청 맛있었던 거네요. 물론 그 쌀이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혜는 그 엿기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엄선된 재료 중에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엿기름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상품만을 고집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그 고급스러운 맛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신푸드에서 뭐 식혜는 정말 유명하지만 또 수정과도 만만치 않게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정과 같은 경우는 국내산 계피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계피는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계피를 최고로 쳐줍니다. 그 베트남 계피를 가지고 좀 진하게 우려내는, 시중에 나온 제품보다 굉장히 진하게 우려내기 때문에 그 계피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계피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정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재료가 신선하니까 이 제품이 정말 인기가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이 맛 좋은 식혜 맛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로 떠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지? 어디 갈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요, 대전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대전에 2024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이번 이런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유성온천 가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정인 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이 2024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축제라고 합니다. 네, 얼마 안 된 축제인데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3번째 열리지만 벌써부터 대성 유성구의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 개막을 앞두고 벌써부터 축제 일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축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3일 동안 유성 온천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저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써 하는지 참 몰랐는데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하니까 개막식부터 참 화려할 것 같거든요. 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일정은요, 크리스마스 축제인 만큼 개막식 행사부터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첫날 개막식 때는 트리 점등 행사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역시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에도 대형 트리가 있는데요. 개막식인 6일 오후 6시 30분에 이 트리 점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온천공원 워터스크린 앞에 설치된 대형 트리 점등식 6시 30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딱 체크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트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지금이 크리스마스구나 하면서 뭔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층 더 확 올려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밤에 불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등 행사 말고 또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 주변 거리 전체를 빛의 거리로 만든다고 해요. 대학로 샹젤리제 거리와 또 그리고 유성로, 온천로죠. 온천로에 빛 조형물을 설치해서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처럼 거리를 반짝반짝하게 빛의 거리로 수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마켓도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25개 마켓에서 올해는 30개 마켓으로 늘린다고 해요. 그만큼 또 보고 볼거리가 또 가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인, 리스, 캔들, 오너먼트, 수제, 소품, 캐리커처, 유성 굿즈 등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축제 가면은 사실 이렇게 이 부스 행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어떤 행사, 어떤 부스 행사가 있나 좀 많이 이렇게 지켜보곤 하는데요. 지켜보다가 꼭 뭐 하나씩 사오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정인 아나운서님은 축제에 놀러 가면은 어떻게 혹시 축제를 즐기세요? 사실 저는 뭐 구경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어디를 가서 축제를 즐길 때 제일 기대하고 가는 게 바로 맛있는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여기는 어떤 게 맛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며 가곤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축제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맞죠. 이 크리스마스 축제, 그리고 또 축제인 만큼 먹거리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처럼 아마 화면에도 보여주실 텐데요. 겨울철 푸드존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간식류인 뱅쇼,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분식 이렇게 막 정말 맛있는 거 다양하게 많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겨울철에 먹는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는 상상만 해서 벌써부터 군침이 돌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자, 붕어빵은 또 붕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제는 귀해졌는데요. 이곳에 가면 겨울철 인기 간식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리에서 한번 분위기를 물씬 느끼시면서 추워질 때쯤 이렇게 따뜻한 간식들 호호 불면서 먹으면은 너무나도 2배, 3배로 이 축제를 더 잘 즐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희주 아나운서가 말해주시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뱅쇼를 또 좋아해가지고 뱅쇼도 먹고 걷다가 이런 붕어빵도 먹고 하면은 너무나 즐거울 것 같습니다.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또 아이들하고 즐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팟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드림 공연장 옆에 회전 목마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료는 1인당 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릴 때 회전 목마는 정말 최애의 그 놀이기구이잖아요. 이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또 몸으로도 느끼고 또 이렇게 회전 목마도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또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축제 정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그리고 가족들의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딱 적절한 것 같은데,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음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공연 일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연 크리스마스 하면 또 음악도 빼놓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공연 일정 또한 3일 내내 굉장히 꽉꽉 채워진 스케줄로 준비가 됐다고 해요. 멋과 맛이 어우러진 축제인 만큼 공연 일정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일 내내 공연 일정 꽉 채워져 있는데요. 두드림 공연장에서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초청 가수로는 나윤권, 그린, 이유빈, 김찬민님 등 많은 가수들이 멋진 노래와 그리고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요. 2024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사항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장 주변으로도요, 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이 먹거리 존이 또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식 들으니까 정말 연말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연말도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김희주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유아 아나운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12월의 첫 장이었던 어제장, 상승 출발로 흐름을 이어가나 했는데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세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요. 올해 산타랠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2472.06에 시작해 1.86% 상승한 2500.1에 마감했습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250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장중 등락세를 거듭하더니 드디어 2500선을 넘겼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2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사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678.98에 시작해 690.8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장중 꾸준히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매도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8,400억 팔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97억 원, 2,842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2,210억 원, 기관이 2,012억 원 팔아냈고 외국인은 2,328억 원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빨간불을 킨 곳이 많이 보입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지난주 동안 내렸던 눈이 잦아들고 우리 시장에도 다시 한번 따뜻한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우려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과 자동차가 오늘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 마감하면서 53,600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84% 상승하면서 164,900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동차가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눈길에 조금씩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0.69% 하락하면서 214,500에 장을 마쳤고 기아는 4.03% 상승하면서 98,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바이오는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오늘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1% 하락하면서 967,000원에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이 1.25% 상승하면서 186,900에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LG그룹 계열사 LG CNS가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마감을 했고요. KB금융은 4.98% 상승하면서 10만 1,200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2.7% 상승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와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 관련주가 4분기 내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엔 간밤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자 외국인의 매수세, 오랜만에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기세를 이어서 7.62% 상승하면서 32만 5천에 장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그룹 내 첫 여성 전무가 나왔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총 11명의 임원이 승진 인사를 전하면서 조직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오늘장 2.38% 하락하면서 73,800에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0.36%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엘체비는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하락세 보였는데 오늘은 3.08% 상승하면서 73,600에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는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7.87% 상승하면서 10만 5,600의 장을 마쳤고요. 클래시스가 2.64% 상승하면서 4만 8,550에 마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무지개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14% 상승하면서 14만 3,400의 장을 마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계속되던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오늘은 2.33% 하락한 7만 5,300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경제시황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황유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적으로 가득 표현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86% 상승하면서 2,5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피와 비슷하게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2.21% 상승했습니다. 69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오늘장에서는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와 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5,400억 원대 들어왔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나오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매수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2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아서 코스닥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토, 이 코스피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죠. 이 지난달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좀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 대중 수출 통제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소식이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그다지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을 중국에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 수출 통제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좀 바이오주가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알테오젠이 7%대 상승을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 역시도 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 이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엔캠이었는데요.
경우에는요, 무려 20%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게 됐죠.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요, 이 전액과 관련된 이 신규 설비 증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템의 상승세 최근 들어서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정말 간만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게 오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인 아나운서는 오늘장에서 어떤 테마 괜찮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특히 전선주에 다시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메타가 100억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 독자 구축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어제 전선주가 한번 들썩이긴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의 전력 케이블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초고압 케이블의 매출 증가가 더해지면서 이 전선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일진전기, 대한전선, LS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진전기 어제는 조금 하락세였지만 오늘 오전부터 좋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6.31% 상승률 함께했는데요. 올해 홍성 2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LS와 대한전선 역시 수혜를 함께 받으면서 해저 케이블 증설, 신규 공장 설립이 추진이 되면 수익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장 마감 때 LS가 5.90% 그리고 대한전선이 3.27% 오르며 오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오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8.55% 오른 24,7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히터류 관련 성장과 더불어서 케이블 사업을 확대한 덕분에 이처럼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선주 언제까지 주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어제 이어서 전선주 해저 광케이블 쪽으로 좀 주가가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해저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을 이 바닷속에다가 집어넣는 건데요. 이 메타가 10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어서 메타도 이제는 이 자사의 전력선을 만들어서 좀 이제 이 자사의 이런 서비스를 좀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비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아나운서는 오늘장에서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또 오늘자 고점 돌파를 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뉴스를 접하고 또 공부해야 하죠. 경제신문 중에 이번에 아시아경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고점 돌파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오늘 자가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투심이 불타오른 덕분인 것 같은데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으로 NH투자증권과 2천억 원 규모의 자가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6월 2일까지인데요. 아시아경제는 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제 200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 리더스 포럼을 주최해서 사회 내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루 만보, 하루 천자 캠페인을 통해서 건강과 자기 개발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탁 계약은 회사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경제의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2차 전지의 대표 이제 종목이죠. 삼성 SDI와 이 LG 에너지 솔루션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의 배터리 합작 법인이죠.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이 10조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인베스트인 아메리카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조건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은요,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이 모듈 공장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이번에 새로운 시설에서 생산이 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전역 전기 자동차에 쓸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1위 자동차 기업이죠. 이 GM과 함께
각형 배터리와 이 핵심 재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 각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협작해서 만드는 것은 바로 각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GM과 합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각형 배터리는요, 향후 GM의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테슬라가 또 간밤에 3%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더 상장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테슬라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죠. 이 FSD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형주들의 호재가 겹치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이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사마 알미늄 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좀 간만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테마 어떤 거 보셨을까요? 혹시 해리망카님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매일 화장을 또 하니까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유아 아나운서 앵커님 어떠세요? 네, 저도 약간 코덕이라서 화장품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모으는 걸 좋아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저희만 해도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요즘 외모를 가꾸는 것에 좀 중요 포인트를 아시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화장품 테마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K-뷰티가 인기를 끌어서인지 화장품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규모를 조사해 봤더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기록이죠. 2021년 전체 수출액 92억 달러를 뛰어넘고 신기록을 세운 건데요. 벌써 역대 최고 수출액을 갈아치운 겁니다. 오늘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바로 홍성그룹입니다. 꾸준히 상승해서 상한가에 도달할 정도로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17개의 브랜드를 출시해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형성그룹인 만큼 화장품 수출 시장이 커짐에 따라 3거래일 연속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VT 27%의 상승, 그리고 삐아는 18%, CNC 인터내셔널은 15%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화장품 시장 강세를 이끌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6%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특히 화장품 안에서도 좀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던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잠깐 궁금한 건데 혹시 정인 아나운서도 화장품 관심 많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잘 이렇게 좀 하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오늘요? 오늘 색조 쪽 관심 많으신가요? 오늘 색깔 좀 넣어봤습니다. 정말요?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여기 살짝 보이는 핑크빛이랄까요? 눈 두덩이에 있는 그렇습니다. 핑크빛.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잘 보이네요. 일부러 조금 넣어봤는데 이렇게 남자들도 요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또 이런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바이오주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오 중에서도 한 종목 집중해 보셨다고요? 네,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효성화학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효성화학이 현재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부 매각이 효성 TNC와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효성 TNC는 현재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 인수를 검토 중이면서 연결 기준 약 1,0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또한 효성 TNC는 특수가스 사업부에 대한 시가평가 진행, 유형자산 규모 및 차입금 감축 상황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며 시장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은 효성 TNC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IBK의 이동욱 연구원은 효성 TNC는 중국 취저 후에 3,500톤 규모의 NF3 생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성화학의 NF3 생산 능력 8,000톤을 합치면 인수 시에는 이제 세계 2위 규모인 11,500톤의 NF3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효성화학의 네오캠 사업부문은 우량 고정 거래처와 높은 거래 비중을 기반으로 견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타 사업 부분의 실적 부진과 재무 구조 악화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수가스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효성 TNC로 편입되면 염소가스, D2뿐만 아니라 관련 특수가스 사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효성화학과 효성 TNC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면서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효성화학 보셨는데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20%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4%까지 떨어지면서 종가 형성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다른 테마 저희 한번 짧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테마는 화장품 수출액 상승이 여기에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바로 면세점 테마인데요. 현대백화점, 토니모리,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신세계 호텔신라 등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모두 위로 향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화장품 수출이 신기록을 세우면서 직결되어 있는 면세점 주가들이 함께 좀 요동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시기성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행객들도 많아지고 소중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이 면세점 시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 8% 넘는 상승, 신세계와 호텔신라 각각 5%, 2%대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동안 소비를 제약해왔던 물가와 금리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면세 시장의 상승폭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면세와 더불어서 또 연말이니만큼 좀 항공 관련주, LCC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 상승을 했더라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장 한 줄 평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시황도 조금 시적으로 한 만큼 한 줄 평도 조금 시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불이 계속 늘어나서 크리스마스가 될 때에는 파란색은 없이 빨간불만 빨강빨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적으로 한 줄로 표현하면 뭐죠? 루돌프가 보고 싶다. 갑자기 빨강빨강하게 루돌프 보고 싶다. 갑자기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빨간색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시장 흐름에 오늘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붉은 악마가 12월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붉은 악마 불러주셨고요. 저는 어제 산타 할아버지를 좀 불렀었는데요. 오늘 장 제가 불러서 그런 건가요? 양대시장 모두 올라줬습니다. 웰컴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장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고요. 내일 수요일에도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